고려장마을의 떠돌이개 독구. 깊은 산골 안개가 발목을 감싸며 피어오르는 새벽. 산내면 그 중에서도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려장마을은 이름부터가 음울합니다. 옛날엔 늙은 이를 산에 버렸다는 소문이 흘러다니던 곳이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쯤으로 치부했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방이 산이고 길은 가늘게 끊긴 듯 이어집니다. 작은 집들이 산자락에 매달린 듯 흩어져 있고 길고양이도 길을 세운 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노인의 집이 보입니다.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모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호분 할머니라 부르죠. 이 집에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곁을 맴도는 한 마리 떠돌이개 독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분 할머니는 올해로 80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화를 가끔 해오긴 하지만 얼굴을 보러 오는 일은 드물었죠. 마을에서 가장 깊숙한 곳, 등산로 초입에 자리한 허름한 집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비쩍 마르고 털은 엉겨붙어 있었으며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귀가 찢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녀석은 매일같이 마당 근처에서 얼쩡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우유 한 방울조차 없었지만 집에 있던 두유를 부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녀석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들개라 불렀습니다. 저런 거 잡아다가 산에 갖다 버려야지. 냄새나고 병 옮길 수도 있잖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마을은 본래 짐승 피해가 잦았거든요. 고라니가 밭을 해짓고 멧돼지가 감자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가끔은 들개떼가 나타나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떠돌이 개에 대한 경계는 심했습니다. 그러나 호분 할머니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굶어 죽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녀석을 부를 이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독구야 하고 불렀을 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호칭이었죠. 그렇게 독구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마을회관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회관까지는 제법 먼 거리죠. 자식들이 전화로 운동 삼아 걸어 다니라 해서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로 독구였습니다. 멀찍이 따라붙으며 마치 경호원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나뭇잎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길가에서 인기척이 나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댔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야 이놈아. 돌아가라니까. 호분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독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앞으로 나서서 길을 터주듯 걷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입구 등산로 앞에서 독구가 마치 초소병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짐승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날카롭게 지저댔고 심지어 나무에 소변을 갈기며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냄새였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 조미료 냄새 같은 것이었죠.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 떠돌이가 우리 지켜준다더라. 그런데도 아직도 들개라고 욕할 거야? 처음엔 미심쩍어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구 덕분에 최근 들어 멧돼지의 습격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처럼 호분 할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쥔 호미를 떨어뜨린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요란한 짖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고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이상히 여겨 고개를 들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놈이 또 뭐가 보였나 보지. 그런데 잠시 후 독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분 할머니의 모자였습니다. 입술로 뭉툭하게 눌러진 땀 자국이 선명한 모자였죠. 독구는 모자를 던지며 미친 듯 짖었습니다. 이장은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있구나. 급히 독구를 따라가자 밭고랑 사이에 쓰러져 있는 호분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은 가쁘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곧장 119가 불려지고 할머니는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만약 그날 떠돌이개 독구가 아니었다면 호분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추접다고 욕했던 한 마리 떠돌이개. 그러나 바로 그 개가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떠돌이 들개에서 마을의 수호자로 바뀐 것이죠. 더 이상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나눠주고 지나가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사람을 구했다라는 감동담이 아닙니다. 고려장 마을의 깊은 산속 독구가 마을에 남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소중한 사실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떠돌이개 독구와 호분 할머니의 드라마 같은 실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119 구급차가 굽이진 산길을 내달립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진 산맥이, 그 아래로는 마을의 집들이 바둑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호분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놈 떠돌이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사람이 못 알아챈 걸 개가 알아챘다니. 사람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탄식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쫓아내야 한다며 손가락질하던 그 개가 이제는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을은 떠돌이 개를 단순한 짐승이 아닌 주인 없는 수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사람을 살렸다는 따뜻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바로 사람과 짐승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산골 마을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들개와 야생 짐승들의 위협,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독구의 역할입니다.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은 언제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라니가 밭에 뛰어들어 작물을 망치고 멧돼지가 한밤중에 울타리를 들이받으며 닭장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들개떼가 몰려와 송아지를 물어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짐승 피해 없었으면 농사야 걱정 없지. 이장은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해마다 수확철만 되면 절반은 놈들 차지라니까. 호분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감자밭은 멧돼지가 뒤엎고 간 적이 많았습니다. 산짐승의 발자국은 늘 마당 근처까지 찍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살기 힘든 게 산골이지. 그러던 어느 날 독구의 행동은 마을의 공포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밤마다 산 입구를 지키며 지저대던 그 소리에 이상하게도 산짐승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고라니 피해가 줄어들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놈이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야? 떠돌이가 우리를 지켜준다니 웃기네. 웃으며 내뱉은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독구의 지점 그리고 산 입구마다 남겨진 영역 표시가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마을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다루려 합니다. 첫째, 들개와 산짐승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실제적인 피해. 둘째,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켜낸 떠돌이개 독구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잊고 있던 공존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을 사람 강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추접다고 저놈 오면 돌멩이 던지고 그랬지. 근데 이젠 우리 지킴이 아니겠나.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이장의 말도 무겁게 울립니다. 짐승 피해, 이거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해 농사 한순간에 허사가 됩니다. 근데 독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산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호분 할머니는 이제 독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지만 늘 곁에 두며 중얼거립니다. 독구야,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노.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독구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나가며 등을 쓰다듬어주고 남은 밥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독구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더 이상 꼬리를 감추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독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독구를 만나면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독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멀찍이서 따라가곤 했습니다. 떠돌이개 독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과 짐승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피어난 예상치 못한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독구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을 이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독구가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구가 온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짐승 피해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독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려는 핵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들개와 야생 짐승들이 실제로 사람과 마을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산골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그 생생한 맥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낸 독구의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산내명 고려장마을. 이름부터 낯설고 조금은 서늘하지 않습니까? 늙은이를 버리던 곳이라 불릴 만큼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여전히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만큼 야생 짐승들의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우죠. 높은 산맥에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외부와 연결된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 하나뿐.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만 들어오고 택시는 아예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것은 홀로 된 노인들 뿐입니다. 마을은 낮에도 조용합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닭 우는 소리 하나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나면 곧 다시 정적이 내려앉죠.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꿀꿀거리며 밭을 헤집고 고라니 떼가 새싹을 뜯어먹고 들개 무리가 닭장 주변을 배회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산과 맞닿은 삶은 곧 야생 짐승들과의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먹이가 부족해진 야생 동물들이 더 자주 더 가까이 마을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텃밭, 닭장, 심지어 집 마당까지 침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호분 할머니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산 입구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사는 집에서 마을 회관까지는 걸어서 30분. 그나마도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길 옆에는 항상 짐승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 자국, 코를 찌르는 똥오줌 냄새, 바람결에 실려오는 야생의 기척들. 늙은 몸으로 이 길을 매일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뒷마당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씨 할아버지네는 닭 6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상한 울음소리에 뛰어나가 보니 닭장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닭 3마리는 반쯤 뜯겨 죽어 있었고 나머지도 놀라서 알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네 감자밭은 고라니 떼가 하룻밤 사이에 쓸고 지나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감자 싹들이 모두 뽑혀나가 있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가들은 분노와 좌절로 몇 달을 허탈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소득원마저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렵고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돌이 개라는 존재는 더욱 미운 눈총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이, 주인도 없는 것이 마치 야생 짐승과 한패처럼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일부 떠돌이 개들은 야생화되어 닭을 잡아먹거나 쓰레기를 뒤지면서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개가 와서 쓰레기통을 뒤졌네. 저 개 때문에 밤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누가 저런 개를 데려다 기르라고 했나.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떠돌이 개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독구는 달랐습니다. 중간 크기의 털이 거칠거칠한 잡종견인 독구는 마을 등산로 입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저대고 자신만의 영역에 소변으로 표시를 하며 그곳을 지켰죠. 처음엔 당연히 욕을 먹었습니다. 추접다. 냄새가 난다. 저런 개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구가 등산로 입구를 지키기 시작한 이후로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고라니 무리도 예전처럼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요. 호분 할머니조차도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독구가 산 입구를 지키는 날이면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밤에 들려오던 야생 동물들의 소리도 덜 들렸고 텃밭이 파헤쳐지는 일도 줄어들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떠돌이게 버려진 존재는 단순한 골칫거리일까요? 아니면 이 마을을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일까요? 독구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한 마리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더 큰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첫째,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피해 문제입니다. 들개, 멧돼지, 고라니. 이들 산속 생명들이 농촌 마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버려진 개들이 받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미움받는 개들. 하지만 정작 그 존재가 지켜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셋째,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삶과 안전 문제입니다. 고려장마을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홀로 남겨진 노인들에게 이 모든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호분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도 더 깊은 산 입구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꿀꿀 멧돼지의 울음소리. 그리고 곧이어 끼잉 컹컹. 독구의 힘찬 짖음. 할머니에게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멧돼지 소리는 무서웠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독구의 짖음은 묘하게 마음을 놓게 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독구는 밤새도록 그렇게 산 입구를 지켰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한 마을의 생존이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버려진 개, 인간과 야생의 경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생존의 본질과 상호부조의 의미.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산내면 고려장마을의 배경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힌 마을, 홀로 남겨진 노인들, 생존을 위협하는 야생동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는 한 마리의 떠돌이개. 이제부터 우리는 떠돌이개 독구가 어떻게 골칫거리에서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분 할머니와 어떤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단순히 시골 마을의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진 생명과 외로운 노인이 서로를 구원하는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 종족을 넘나드는 연대와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배경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 장면부터는 독구와 호분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버려진 개 독구. 이름조차 허술하게 불리던 존재. 그러나 바로 이 떠돌이 개가 산내면 고려장마을을 바꿔놓는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모분 할머니는 매일 마을 회관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로 말하길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점심은 회관 가서 드세요. 80이 넘은 할머니에게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있으려면 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머니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구였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걸으면 독구는 앞서 갔다가 뒤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할머니 괜찮으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라고 묻는 듯 했어요. 더 신기한 건 독구의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걸으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산 쪽을 노려보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지 않나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할머니는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걔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냥 심심해서 따라오는 거겠지.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독구는 변함없이 할머니의 산책길을 함께 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운 겨울날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어져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산비탈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 큰 멧돼지 한 마리가 길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손도 덜덜 떨렸어요. 멧돼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독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독구가 할머니와 멧돼지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등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컹, 컹, 컹 소리쳐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온순한 독구가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의 2배는 되는 멧돼지 앞에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전사 같았습니다. 독구는 산 입구를 막아선 채 계속 짖었어요. 멧돼지는 잠시 주춤하더니 독구의 기세에 눌린 듯 이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독구를 바라봤어요. 이놈이 나를 지켜줬단 말이가? 그제야 할머니는 독구가 자신을 따라다닌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마을 전체에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호분 내 집 앞 개가 멧돼지를 쫓아냈다더라. 에이 설마. 떠돌이 개가 뭔 힘이 있다고. 진짜라 카더라. 그 할매가 직접 봤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개가 멧돼지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개는 늘 도둑놈 취급을 받아왔으니까요. 밥그릇을 뒤지고 쓰레기를 어지럽히고 병균이나 옮길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개가 사람을 지킨다고? 우리 때는 개가 도둑을 데려온다고 했는디. 떠돌이면 더 믿을 게 못 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네 쪽 밭에서 멧돼지 피해가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눈에 띄게 말이에요. 이전에는 거의 매일 밤 뭔가가 텃밭을 헤집고 지나간 흔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짐승의 위협 앞에서 떠돌이개 독구는 쓸모없는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경호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독구의 행동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그는 단순히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집 문을 나서면 독구는 앞장서서 산 입구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혹시 밤사이 다른 짐승이 다녀간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거였죠. 그리고 일정한 곳에 오줌을 누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역겨워했어요. 또 저 개가 아무데나 싸놨네 하면서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산짐승들에게는 그 냄새가 강력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독구의 오줌에는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의 기름기와 조미료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라면, 국물, 김치 냄새, 각종 양념들의 냄새가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의 순수한 냄새가 아니었기에 야생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기피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결국 멧돼지나 고라니가 마을 가까이 내려오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몇 해 동안 고라니 때문에 배추밭을 망쳤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정성스럽게 배추를 심어놨는데 새벽에 보면 줄줄이 줄기가 뜯겨 있었어요. 고라니 떼가 밤새 와서 배추 속을 파먹고 간 거였죠.
아이고 또 해먹었네. 김씨 아저씨는 매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를 담그려고 기른 배추인데 이런 식으로 망치면 김치를 사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독구가 산 입구에 자리 잡은 해부터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니가 밭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올해는 산에 도토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저 떠돌이가 앞을 지키고 난 뒤부터 밭이 멀쩡하다 아이가. 김씨 아저씨는 점점 독구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어요. 요즘 다리 힘이 약해져서 가끔 휘청거리곤 했는데 그날은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 길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러다가 밤이 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독구가 달려왔습니다. 독구는 넘어진 할머니 곁에 와서 서서 컹컹, 컹컹 하고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크고 급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마침 조금 떨어진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이장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개가 왜 저렇게 짖지? 이장님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할머니가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할머니.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노. 이장님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독구에게 자신의 저녁밥과 반찬 몇 개를 내어주었습니다. 고맙다 독구야. 너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떠돌이개 독구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의 본능과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맞물리며 작은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점점 마을 사람들은 독구를 쫓아내야 할 짐승에서 어쩌면 필요한 존재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욕을 하며 돌멩이를 던지던 김씨 아저씨도 이제는 자기 집 앞을 지날 때 독구에게 야, 독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가끔 남은 밥을 조금씩 독구 앞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텐데 하면서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간단했어요. 독구가 있으면 짐승의 피해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할머니네 쪽 구역은 예전에 비해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멧돼지는 물론이고 고라니, 너구리 같은 동물들도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꿀꿀꿀 멧돼지의 울음소리. 그리고 곧이어 끼잉 컹컹. 독구의 힘찬 짖음. 할머니에게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멧돼지 소리는 무서웠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독구의 짖음은 묘하게 마음을 놓게 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독구는 밤새도록 그렇게 산 입구를 지켰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한 마을의 생존이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버려진 게, 인간과 야생의 경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생존의 본질과 상호부조의 의미.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잊힌 마을, 홀로 남겨진 노인들, 생존을 위협하는 야생동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는
이제부터 우리는 떠돌이개 독구가 어떻게 골칫거리에서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분 할머니와 어떤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단순히 시골 마을의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진 생명과 외로운 노인이 서로를 구원하는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 종족을 넘나드는 연대와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배경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 장면부터는 독구와 호분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한 마리 떠돌이 개가 마을을 지킨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웃음은 점점 믿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11월의 어느 날, 이모분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회관에서는 어르신들끼리 화투도 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할머니에게는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어지럽기도 했고 식사를 하면서도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중간쯤 오던 할머니는 밭둑에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밭둑에 앉은 할머니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독구는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컹, 컹컹컹.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급하고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마을에서 듣기 힘든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밭에서 일하고 있던 마을 이장님은 처음엔 그냥 시끄러운 짖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또 저놈이 무슨 일이라고 저리 짖노. 하지만 독구의 짖음이 계속되자 고개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독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구는 할머니의 모자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독구가 이장님 발 앞에 그 모자를 떨어뜨리는 순간 이장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호분 할머니가 또 쓰러졌다고? 독구는 마치 빨리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듯 다시 짖으며 앞서갔습니다. 독구의 안내를 따라 달려간 곳에는 얼굴이 창백해진 이모분 할머니가 밭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의식을 확인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탈 없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실신한 것 같다. 조금만 늦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구급차에 할머니를 태우는 순간까지 독구는 그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였어요. 마치 걱정스러운 가족처럼 말이에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 독구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바라봤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떠돌이 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아니었으면 우리 호분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개가 사람 목숨을 구했다니까. 이제 보니 저놈이 진짜 똑똑하구나. 이 일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떠돌이 개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우연이겠지 하던 사람들도 직접 목격한 이장님이 증언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덕구가 할머니 모자를 물고 와서 나한테 보여줬다고.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할머니가 쓰러진 줄도 몰랐을 거야. 이장님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물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죠. 덕구의 그날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진짜 충성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함부로 돌로 쫓거나 욕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덕구야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제 보니 저놈도 우리 마을의 한 식구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가끔 남은 밥을 덕구 앞에 놓아주면서 고마워라. 우리 호분 내 살려줘서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산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아 더 자주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멧돼지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마을 밭은 멧돼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밤새 울타리가 무너지고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와 무가 모두 뽑혀 나가곤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호분 할머니 집 앞을 기점으로 해서 그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작년만 해도 멧돼지 때문에 배추밭을 다 포기했었거든.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밤새 다 부숴버리고 배추는 뿌리까지 뽑아서 먹어버리고. 정말 손쓸 도리가 없었어.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멀쩡하다 아이가. 덕구가 밤마다 산 입구에서 짖고 다닌 뒤로는 피해가 거의 없어졌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덕구가 매일 밤 산 입구에 오줌을 누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을 직접 본 이후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덕구의 냄새가 독특했거든요. 사람이 먹는 밥에 배인 기름기와 양념. 냄새가 섞인 덕구의 오줌 냄새는 야생 짐승들에게 낯설고 불쾌한 것이었어요. 라면 국물, 김치 냄새, 각종 조미료들의 냄새가 섞여서 자연의 순수한 냄새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멧돼지들도 이 냄새를 기피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니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결국 덕구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자연의 울타리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마을에는 가끔 들개떼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 들개들은 완전히 야생화된 개들로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장님의 손자가 마을 놀이터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들개떼 서너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들개들은 아이 주변을 빙빙 돌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덕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들개떼에게 달려들었어요. 덕구는 자신보다 숫자가 많은 들개들을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몸을 부딪히고 크게 짖으며 들개들을 쫓아냈어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며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구가 나를 지켜줬어요. 무서운 개들이 왔는데 덕구가 다 쫓아버렸어요. 이 일로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병 옮긴다, 더럽다며 덕구를 내쫓으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놈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남은 밥이나 음식 찌꺼기를 일부러 덕구가 있는 곳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덕구야, 고생 많다. 이것도 먹어라. 우리 마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켜냈다는 것. 이 믿기 힘든 사례들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일, 멧돼지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한 일, 들개로부터 아이를 구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마을의 작은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호분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독구와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걷는 거예요. 독구는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 길을 살피고 뒤돌아보며 할머니의 안전을 확인했어요. 마치 전문 간병사나 보호자처럼 말이에요. 할머니의 몸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독구가 정말로 우리 할머니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게 독구는 이제 마을 모두가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우리 독구가 된 거예요. 비록 특정한 주인은 없지만 마을 전체가 독구의 가족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독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먹이가 부족한 야생 동물들이 더 자주 마을로 내려오려고 했지만 독구가 있는 한마을은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독구 없는 마을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독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다행이다. 저런 개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한 마리 떠돌이 개가 마을을 지킨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모두가 웃어넘겼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독구의 헌신과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이 만나면서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산내면 고려장마을의 산길은 늘 고요합니다. 낮에도 숲속은 어둑어둑하고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주민들은 긴장하곤 했죠. 고라니가 내려왔나 멧돼지가 또 밭을 헤집으려 오나. 그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마을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된 마을 풍경 속에서 의외의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분 할머니 곁을 지키던 떠돌이개 독구였습니다. 독구는 마을 사람들 눈에는 한동안 거칠고 지저분한 들개로만 보였습니다. 사람 손 한 번 제대로 타지 않아서 털은 엉겨붙어 있고 깨끗한 사료를 먹지도 않고 늘 쓰레기통이나 남은 밥풀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도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요. 저놈 보기만 해도 더럽다. 병균이나 옮기지 않나 모르겠어. 누가 저런 개를 키우라고 했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독구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보통 떠돌이 개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뭐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하지만 독구가 주로 먹는 것은 조금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버린 반찬이 섞인 밥, 기름기가 묻은 국물, 양념이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주로 먹었거든요. 김치 국물, 라면, 스프, 각종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들 말이에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독특한 식습관이 독구의 몸에서 아주 특별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독구의 소변에는 일반 개와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늘, 양파, 고춧가루, 참기름. 한국 음식 특유의 강한 조미료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던 거죠. 마을 입구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독구가 소변을 보고 지저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들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고개를 돌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야생 동물들에게 독구의 소변 냄새는 강력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자연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냄새였거든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이 냄새를 인간의 냄새로 인식했어요. 사람이 가까이 있다.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이런 경고 신호로 받아들인 거였죠. 독구가 매일 밤 산 입구를 돌며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더럽다고만 여겼던 그 냄새가 사실은 마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던 겁니다. 독구의 영역 표시 하나가 마을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구가 마을 입구마다 소변을 보고 지저대는 것을 두고 더럽다, 시끄럽다며 구박하기만 했죠. 또 저놈이 아무데나 싸놨네.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저런 걸 왜 그냥 놔두나. 사람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웃 마을들에서는 멧돼지 피해가 심각한데 유독 고려장 마을만은 이상하게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옆 동네는 멧돼지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마을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장은 다른 마을 이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작년에 우리 마을은 멧돼지 때문에 농가 피해가 수백만 원이었어.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냐? 우리도 모르겠어. 그냥 안 내려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똑같은 산맥에 붙어 있는 마을들인데 왜 고려장 마을만 안전한 걸까?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는 저 떠돌이 개가 있잖아. 독구 말이야. 독구가 뭐 어쨌다는 거야? 매일 밤 산 입구에서 짖고 다니잖아. 그것 때문 아닐까? 처음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웃어 넘겼지만 생각해 볼수록 이상했어요. 독구가 나타난 시점과 야생동물 피해가 줄어든 시점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게다가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른 마을은 피해가 계속되는데 고려장 마을만은 평화로웠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독구가 무심히 흘린 소변과 끊임없는 짖음이야말로 이 마을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독구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독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마을 전체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우와, 저 개가 진짜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몰라봤나. 사람들의 인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인사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구는 단순히 짐승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오와 무시의 대상이었던 개가 사실은 마을을 지켜주는 진짜 수호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더럽고 쓸모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있었네. 정말 부끄럽다. 저런 은인을 몰라봤다니. 이 깨달음은 주민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독구에게 조금씩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전처럼 대충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주기도 했죠. 마을 아이들이 독구에게 다가가서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독구야, 고마워라고 말하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독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마을 지킴이 독구. 저놈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어. 정말 고마운 존재야. 독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알겠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특히 호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구를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웠어.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겠다는 걸 말이야.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건 거창한 힘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개 한 마리의 작은 습관이 오히려 모두를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구의 존재는 단순히 한 마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 그리고 버려진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들죠. 들개와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없애야 한다.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독구는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공존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역할의 발견 말이에요. 정말로 해로운 존재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독구와 고려장마을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찾아보기, 버려진 존재들에게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한 마리 떠돌이 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마을을 살린 떠돌이 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편견과 깨달음의 과정.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 당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없나요? 버려진 개 한 마리와 홀로 살아가는 노인 이모분 할머니. 처음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흔하디흔한 시골 마을 풍경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여정은 단순한 시골 이야기 그 이상이었죠. 떠돌이개라며 돌멩이를 던지던 주민들, 이름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않고 독구라고 무심히 불렀던 할머니. 그런데 바로 그게 독구는 결국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없다고만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마을의 안전을 담보한 진짜 영웅이었던 겁니다. 멧돼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고 아이들을 들개로부터 지켜낸 독구.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진가를 알 수 없다는 것. 독구는 처음 모습만 보면 전형적인 떠돌이개였어요. 털은 더럽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마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둘째,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도 제자리를 만나면 빛을 낸다는 것. 아무도 독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독구는 자신만의 자리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셋째, 공존이야말로 진짜 생존의 답이라는 사실. 몰아내고 없애려고만 했다면 마을은 독구라는 소중한 수호자를 잃었을 거예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기에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들개라고 무시했던 독구는 사실 마을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버려두고 하찮게 여긴 것들이 때로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장마을이 보여준 기적이자 교훈입니다. 우리는 들개나 산짐승을 대할 때 늘 두려움과 불편함부터 떠올립니다.
가축을 해치고 농작물을 파헤치며 때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빠른 해답은 늘 몰아내자 없애자였습니다. 하지만 독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마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낸 수호자.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시선입니다. 산짐승이 문제라면 그저 위험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자연의 질서를 보아야 합니다. 떠돌이 개가 버려졌다면 단순히 더럽고 위험하다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진짜 문제 해결은 배척이 아니라 이해와 공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독구는 단순히 마을만 지킨 게 아닙니다. 할머니를 매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도와주었고 결국 할머니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심지어 위급한 순간에는 할머니의 생명을 직접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맺어진 깊은 신뢰,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일어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버려진 개 한 마리와 홀로 된 노인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했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결국 마을 전체를 지켜낸 기적이 되었죠.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고 독구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마을에게는 믿음직한 수호자가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3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또는 어떤 존재를 평가하지 말아야 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가치를 찾는 것. 버려진 것, 무시당하는 것,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에도 분명한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배척하고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을에서 그리고 독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입니다. 작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진 존재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독구와 호분 할머니 그리고 고려장 마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도 고려장 마을에서는 독구가 할머니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을 입구를 지키며 야생 동물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독구를 보면서 미소를 짓죠. 우리 독구 오늘도 고생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작은 기적을 발견하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산내명 고려장마을 등산로 초입의 잡초가 무성한 돌담 옆에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버려진 떠돌이로만 불리던 독구입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지킴이라 부르는 개가 되었죠. 호분 할머니는 독구 덕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들짐승 피해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구의 짖음과 냄새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었으니까요.
무심히 던져진 돌멩이 속에서도, 외면당한 존재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게 독구가 바로 그 증거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산속에는 들짐승들이 살아 있습니다. 멧돼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먹이를 찾아 내려오고, 고라니는 새싹을 뜯으려 논두렁을 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마을과 자연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구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건 단순히 한 마을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의 산골 마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과 야생의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도에서는 들개떼가 도시까지 내려와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미국에서는 코요테가 교회 주택가 쓰레기통을 뒤집으며 밤마다 출몰하죠. 일본에서는 멧돼지가 습격해 편의점까지 들어오는 사건이 뉴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산내면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독구를 보며 웃고 눈물 흘린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마을 안의 야생은 언제든 스며들 수 있다는 불안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개조차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떠돌이 개는 그저 위험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알려주는 신호일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 마을에도 독구 같은 존재가 있나요? 떠돌이 개나 야생 짐승과 얽힌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개의 짖음이 마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구가 할머니 곁에서 묵묵히 앉아 있던 그 장면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존재가 있길 바랍니다. 비록 버려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이유 아닐까요?